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잉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잉님께서도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잉님 안녕하세요. 예,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얼마만이야, 이거? 한 3, 반갑습니다. 4개월 됐나요? 좀 네네. 됐죠. 그 정도 됐죠. 네네네. 이거 요즘 뭐 어떤 일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차츰 발길이 끊겼는지 궁금하긴 해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아, 그렇죠. 안 보이던 연가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 주위를 좀 많이 맴돌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절을 좀 다녔었어요. 이제 일도 하면서 이제 절을 다녔는데 지금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이거나 해코지 연가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네. 그 계속 괴롭히던 연가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24살, 5살 이후로 더 이상 안 보이게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연가가 저한테 계속 해코지를 한 것 같았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느낌상. 네네. 그래서 느낌상이 아니고 그때 저를 밑에서 봤던 그 노수님 분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겪게 된 그 연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24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아침까지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예. 제 동생 방에서 사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동생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동생 방 일단 한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주위도 둘러보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고는 이제 밖에서 말소리도 들리고 해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래갖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벌써 저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오지기도 잤다 이런 생각하고 거실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야 니는 무슨 잠귀신이 달라붙었나 뭔 잠을 그래 자노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제 일하시면서 저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말 없이 네 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예. 다시 제 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방에 누워서 이제 책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오늘따라 좀 기분이 찜찜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길래 이리 찝찝하노 이러면서 책을 접고는 이제 제 방을 나와가지고 거실도 둘러보고 지금 마당도 둘러보고 하고 다 찾아봤는데 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제 방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한 11시쯤 됐나? 그때 여동생이 딱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엄마 아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랑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 방으로 이제 갔습니다. 막 뛰어가니까 동생이 이불을 몸에 칭칭 감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연가를. 그러면서 위치를 장롱이 공간을 가리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곳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곳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동생 보고 네가 몸이 허해서 헛것봤다. 괜찮을 기다. 그러니까 그냥 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침에도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다가 그날은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가고 동생은 무섭다면서 부모님 주무시는 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예. 그리고 날이 밝아서 부모님은 출근하셨고 동생은 학교를 등교를 하고 저는 이제 그날 마침 학교가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공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됐다 하고 저는 집에 있었죠. 그래서 저 혼자서 TV 보면 뒹굴거리고 있는데 또 여동생 방에서 이런 이제 숨 넘어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여동생 방으로 달려갔어요. 가자마자 장롱위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 방에 있는 나머지 장롱이랑 자개장 그리고 다락방 방 문까지 열어보고 다 들여다봤는데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동생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킥킥킥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웃는 소리? 이게 웃는 소리가요. 예. 그래서 이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장롱위 책을 쌓아놓은 곳하고 천장 사이에 딱 거기 여자 양가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예. 눈도 새빨갛고 입도 새빨간 그런 여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고는 거기서 마노 네가 어디 내 동생 기업 줬나 이래 하니까 그 여자는 계속 웃기만 하더라고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니 내랑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이어 내려와봐 이러니까 딱 그 말 하니까 여자형이 웃음 딱 멈추더니 그대로 천장 안으로 싹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저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 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방에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제가 아침인데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꿈을 꾸었는데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거미의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는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뒤로 도망쳐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제가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잠이 깼어요.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이게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예. 거의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잔 것 같아요, 잠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진짜 이거 뭔 꿈이고 뭐 이런 꿈을 꾸노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일어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날 이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에 제가 또 꿈을 또 꾸었는데 이번에 또 뒤에서 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다시 돌아봤는데 이번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거미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여자 거미 양가가 저를 보다가 제게 또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전날과 똑같이 제가 다리에서 떨어지며 꿈을 깼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침이 아니라 새벽 4시 44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제 방을 나와서 다시 집 거실부터 시작해갖고 동생 방, 부모님 방, 마당까지 다 돌아봤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계십니다. 그날에도.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에 진짜 요새 내가 많이 좀 몸이 허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에 있는 절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예. 절에 도착하니까 이제 당연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아픔을 참고는 이제 절 기둥에 등을 대고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동이 트는 걸 보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3일째 밤에도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또 집이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있는 하천에 제가 이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찌를 보면서 계속 있는데 이번엔 남자 여자 섞인 목소리로 또 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처음에 본 그 남자 연가가 저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예. 거미 모습을 해가지고. 근데 그 남자 거미 연가가 옆으로 몸을 딱 트는데 그 연가의 앞뒤로 남자 여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앞모습만 보고 그 여자 연가도 앞모습만 봤는데 옆으로 딱 도는 순간 몸에 반은 남자 연가고 반은 여자 연가였고요.
그 몸뚱만이 거미의 모습인 거고, 오, 예. 앞은 남자 모습인데 뒤쪽에 보면 머리카락 같은 게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그걸 보고는 진짜 제가 이제 기겁을 해가 또 도망을 쳤습니다. 예. 막 도망을 치다가 제가 어느 건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건물 안에 이제 숨을 고르고 쉬었죠. 근데 순간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내가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물 안에 이제 이래저래 이제 찾아보는데 마대걸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대걸레를 이제 발로 부러뜨려가지고 손에 딱 들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니 한번 나와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 머리 위에서 그 거미 남녀가 킥킥킥 하고 웃고는 뒤를 딱 쳐다보고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하더만 저한테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몸을 옆으로 굴러서 피했어요. 피하고 냅다 마대자루를 휘둘렀는데 그 마대자루가 그냥 그 거미 남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대자루 집어 던지고 건물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그날 꿈에서 깼어요. 예. 꿈에 다시 깨가 이제 시기를 딱 보니까 또 4시 44분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 몸에 진짜 이거 이상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이상이 있다 싶어서 그날 또 절로 올라갔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또 동이 틀 때까지 있다가 동이 트는 걸 보고 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길 한 5일, 6일 이렇게 지나니까 와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게. 잠도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 예. 머리도 멍하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당연히 살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활이 점점 무너지더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다가 얘기를 하고 저 친구 집에서 며칠 놀다 올게요 하고는 집을 나왔어요. 네. 그렇게 집을 나와가지고는 아침부터 발로 절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끝의 절이 아니고 김에서 그나마 좀 유명한 은하사라는 절로 올라가서 기도를 좀 드렸어요. 예. 원래 절이나 이제 이런 데 가지 않는데 기도를 다 드리고 점심도 이제 거기서 때우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은하사를 이제 내려오는데 노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노수님 불러서 제가 노수님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스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노수님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시주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스님이 자기 목에 차고 계시던 염주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염주를 받아 들고는 스님 저한테 이거 주시면 스님은 어떡하고요 하니까 또 스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염주는 저보다 시주님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거 가지고 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법당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염주를 가지고 그날은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네. 근데 그날은 진짜 아무 꿈도 안 꾸고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돼서 다시 이제 학교를 가고 학교 마치고 다시 집으로 왔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꿈을 꾸자마자 진짜 이건 꿈이다 이랬다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이 안 열리는지 아니면 못 여는 건지 계속 문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에 서가지고 거기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문을 가만히 보고만 서 있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대문 위로 까만 무언가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딱 보고 있는데 까만 다리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다리가? 예. 예. 조금 있으니까 다리가 하나가 또 올라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까만 손이 싹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고 하면서 제가 뒷걸음을 치면서 물러나는데 그게 딱 다 올라와서 찾았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꿈속에서 봤던 그 거미 남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면서 그냥 제 방으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도 잠그고 벽 구석에 숨죽이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덜컹 소리가 나더만 좀 있으니까 철컥 하더니 킥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제 방문을 덜컹덜컹 예, 흔드는데 제가 잠가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속 흔들더라고요. 예.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점점 주위가 까매져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는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주위가 이제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좀 있으니까 지네나 거미가 벽을 기어다닐 때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사삭 한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자리를 틀고 일어나갖고 그래, 니 한번 나와봐라. 숨지 말고 나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껴봤자 소리를 치니까 또 주위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목 뒤쪽이 싸늘해지더만은 손이 싹 나와 제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막 쫄려가 제가 아동바동 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손을 잡고 풀렸는데 풀리지도 않고 막 아동바동 거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저 멀리쯤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래 내가 저쪽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딱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을 잡고 있던 손을 어찌어찌 제가 풀고는 그 빛 있는 곳으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살려고. 근데 이게 가도 그 빛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까워지지가 않고. 그래도 저쪽에 가야지 내가 산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계속 뛰었습니다. 진짜 계속 뛰는데도 이게 많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계속 그 빛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렇게 한참을 기고 달리고 하다가 간신히 그 빛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빛이 제가 절에서 그 스님한테 받아온 염주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염주를 목에 걸자마자 예. 주위가 환해지더라고요. 까만 주위가. 와.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잉아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날 부르지 누구지 하고 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잉아 일나야지 어서 일나라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 딱 저희 엄마 목소리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제가 그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주방을 보니까 저 엄마가 이제 뭘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고 엄마 내 불렀나 물어보니까 엄마가 응? 안 불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면 주위를 돌아보는데 이게 또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뭐가 이상하지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집은 저희 집이 분명한데 가구 배치며 문들이 전부 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현관문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고 식탁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고 가구면 문이 전부 다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예. 모습은 엄마인데 느낌이 엄마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누구? 네가 누군데 우리 엄마 모습하고는 이래 하니까 천천히 딱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딱 돌아보면서 모습이 그 거미 남녀의 연가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거미 남녀가 붙은 모습이 아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러니까 남자 거미 여자 거미 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거미 남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만 치고 그리고 제가 막대를 휘두르건 뭐 발로 차건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이번에 그냥 제가 싸움을 이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오늘 내가 그래야 호락호락 하지 않을 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남자 연가가 흐흐흐흐 하고 웃더니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예. 어림도 없지 이라더만은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몸을 옆으로 피하고 제가 뒷발을 발로 한번 차봤는데 이번엔 그 연가가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 같은가 때마침 거미의 약점이 엉덩이 부분이랑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남자 연가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들고 차버렸어요. 차고 나니까 그 남자 연가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 연가 등 뒤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살짝 때렸습니다. 그냥 한참을 때려도 그 남자 연가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 다시 내려와가지고 남자 거미 연가 엉덩이를 다시 발로 한번 들고 차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귀 속에서 먹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는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남자 연가의 다리 4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까지 다 먹었어요. 오, 예. 그리고 이제 몸하고 머리만 남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안돼 하지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쪽을 딱 돌려보니 그 여자 연가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연가를 놔두고 뒤로 물러났어요. 멀찍이 물러나니까 그 여자 연가가 달려와서는 남자 연가 앞에 탁 막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가오기만 해봐라. 내가 니뿐만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자신감도 찾고 해서 그래 니 한번 해봐라. 니가 우리 가족 계시기 전에 내가 너를 싸그리 싹 다 먹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는 그 여자 연가랑 저랑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 연가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떠날 테니까 이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속으로 잘됐다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여자 뒤쪽에 있던 남자 연가가 뭘 그만해 어서 죽이란 말이야 하면서 고함을 막 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다가 절만은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데 니는 쫓긴대지 이렇게 제가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 여자 연가한테. 예. 그래 여자 연가가 그 남자 연가를 보면서 당신은 조용히 해라.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있어 보이나 이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가자 이러니까 그 남자 연가가 뭘 그만해. 지금 니는 내 꼴이 뭘로 보이는데 난 저놈을 꼭 죽여야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막 싸우더라고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자끼고 뭐 계속 싸울 기가 보니까 그 남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니 혼자 가라. 내 가는 사람 안 말리니까. 근데 가면 다시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가족도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연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겠어 갈게 하더니 그 남자 연가가 또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연가는 남자 연가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뒤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 연가가 그렇게 가는 줄 알고는 그 남자 연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걸어가던 그 여자 연가가 다시 제 쪽을 딱 보더니 안 되겠다 이러더니 다시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 연가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연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연가 쪽으로 가더니 그 남자 연가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래가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죠. 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 연가가 남자를 다 먹고 난 후에는 진짜 눈에서 피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가는데 이 말만 하고 갈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가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조심해라. 내가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 아니 찾아갈 거야. 그러니 그때 보자.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을 딱 하고는 그 여자 연가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잠에서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명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정말 누가 내 귀 속을 바늘로 찔려서 후벼 파는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귀를 잡고 제가 완전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시간상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한 5분? 한 10분 정도 지났나? 이명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등을 대고 있는데 약하게 이제 삐한 소리가 이명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명 소리 사이로 기다려 이런 이제 여자 연가의 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리더라고요. 예. 아침에 몸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좀 나아져서 그날 학교도 안 가고 제가 절로 바로 올라갔어요. 은하사로. 근데 그날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절 안에 들어가면은 가슴에 누가 쪼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절 안에 들어가는데도 가슴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생각만 하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염주를 주셨던 그 노수님을 막 찾았어요. 예. 근데 그 노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제 쪽으로 이제 스님 한 분이 오시길래 그 스님을 붙잡고 스님 죄송한데 혹시 키가 좀 작으시고 얼굴께가 주근깨가 많으신 노스님 모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죄송한데 저희 절에는 그런 스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예. 전 네 이래 하고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닌데 내가 뭔가 인기가 아닌데 그때 당시 제가 또 목에 염주를 차고 있었거든요. 스님 주신 염주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찾아보고 다른 스님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몇몇 스님분들한테. 예. 근데 물어봤는데 그 스님들 모두 다 그런 노스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스님이 절에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절을 타벅타벅 걸어서 이제 내려왔어요. 타벅타벅 걸어서 산을 이제 내려오는데 중턱점에 딱 도착했는데 풀숲에서 누가 그 풀숲을 헤치고 나오는 겁니다. 길쪽으로. 그래서 저쪽으로 나오자고 쳐다봤는데 그 노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수님 앞에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노수님이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주님. 그래도 시주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그 정도로 끝났나 봅니다. 지금처럼만 그렇게 사십시오 하시더니 다시 풀숲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 스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알고 이제 나를 도와줬냐 이제 그런 생각 들기도 해서 제가 그 스님을 따라서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스님이 딱 멈추더만은 멈추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숲을 앞에 딱 서서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절에서는 스님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스님 누구십니까? 이제 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노스님께서 허허허 하고 웃으시고는 저는 그냥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주님 앞에 나타난 거는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풀숲을 애써서 가는데 예. 이게 도저히 제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숲을 내려서 집으로 왔어요. 산을 내려 집에 오고는 생활을 계속했죠. 그래서 한 번씩 궁금해서 제가 은하사를 한 번씩 올라가는데 예. 그 스님분은 그 뒤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해에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날 제가 아침부터 염주를 찾았는데 그 스님한테 받은 염주가 그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완전 뒤집어 엎었어요. 진짜 제 방부터 다 엎고 거실부터 시작해서 다 뒤지고 했는데 도저히 염주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염주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제가 25살이 되는 1월 1일부터 제가 더 이상 연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됐거든요. 아,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돌보님 방송을 참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다시 조금씩 느끼고 시커티커 보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딸도 잠깐 그런 걸 스치고 지나갔기도 했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당도 갑자기 확 올라가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살도 좀 빼고 했던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한 세 번째 시참 딱 넘어가니까 이게 제 감정이 컨트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화가 쏠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폭식을 하게 되고 주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참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참여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절을 가봤어요. 네. 절을 갔는데도 제 그게 계속 되던데 2주 전에 제가 안 돼서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절을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스님을 한 번 더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오. 그날 보게 됐는데 그 스님분이 저를 보시고는 이제는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만 하시고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감정이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예.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돌비님이 저한테 카톡을 한번 주셨잖아요. 괜찮으신지. 예. 그거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이다. 또. 오. 예. 지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니 무슨 귀신을 먹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 이야기 첫 번째부터 들어보시면 왜 드시게 됐는지는 아실 거예요. 아잉님 지금은 그러면 전혀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죠? 네네. 그게 희한하게 딱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은 저래 가도 또 가슴이 안 아파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잠깐은 아니겠죠? 쭉 지속이 되겠죠? 근데 뭐 노수님 말씀만 들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24살일 때 그 노시무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 제가 43살인데 모습이 똑같아요. 오, 그 안 그 노수님이. 늙으시구나. 예, 그대로세요. 스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전에도 제가 노수님을 한번 봤었는데 그 스님이 같다고 느낀 거는 얼굴은 다른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스님 맞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조언해줬던 그 스님분이. 이야. 그럼 아잉님,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긴 하는 건데, 일반 네네. 귀신 보시는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중에서 귀신들이 말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아잉님 이야기에서는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랑. 네네. 그러면 말이 없는 귀신이랑 말이 그렇게 많이 통하는 그런 귀신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자기가 원할 때는 말을 해요. 영가들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영가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좀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좀 착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쌓건 악한 행을 쌓건 어느 정도의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힘을 어느 정도 쌓은 애들은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린 아이들도 저한테 말을 걸었었고 당연히 동물연가들은 제가 말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짖거나 이제 이렇게 해도 그것도 언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다 저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 희야 있잖아요, 희야, 뱀. 예. 걔는 말을 했잖아요. 걔가 제일 신기해 버리니까. 오. 동물연가 중에 저하고 얘기를 한 거는 걔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근데- 그냥 다 얘기는 못했고. 예. 아마 희아가 저하고 제일 친밀감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친구 집에도 자주 갔었고, 그 녀석 방에서 같이 잠도 자고, 제가 먹이도 주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친밀감이 높아서 그렇게 됐던 건지, 아니면 희아가 그만큼의 힘이 있었던 건지, 미스테리하네요.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네. 들을수록. 예. 한번 보고 싶긴 해요. 희아는 다시 한 번 더. 희야는 노랑뱀 희야. 예. 희아랑, 그 못난이랑, 동물연관들은 제가 한 번씩 좀 보고 싶긴 해요. 아이고, 그래도 아잉님이 시들물을 다시는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기쁘네요. 진짜로. 귀신을 못 네, 보고 못 돌비님도, 느끼시니까. 예. 음. 그래도 돌비님이랑 귀족분들 이름이랑 다들 이제 걱정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좋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잉님 그래도 잘 되셔서 정말 정말 다행이고 시들무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뭐 저희에게는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너무 기뻐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그런 일들을 안 겪으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계신다면 또 괜찮아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참에 참여하시는 귀족분들, 연가를 보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진짜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연가를 본다는 게. 그나마 저는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이라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좀 나은 편인데 나머지 분들은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사연도 많으시면서 또 이겨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찾으러 다니면서 대마도 하시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비님 방송에 참여하면서 주위에 좋은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 들으실 때마다 정말 힘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잘 되실 겁니다. 다 잘 풀리실 거예요, 다들. 맞아요. 네. 네, 우리 영화분들 모두가- 다들 힘내십시오. 영화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네. 귀신을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렛츠가 기리십니다. 네. 레츠가 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아행님께서 이제 참여를 여러 번을 해주셨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제 귀신을 먹게 된 이유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 편이 나와 있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분의 이야기에는 감동, 그리고 공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별로 나는 별로 믿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을 사셨던 분도 있다는 거는 그것만 한 번만 알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미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도미노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또 타는,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200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셨고, 엄마는 아파트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동대표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파트 활동 많이 하셨고,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셋인데 언니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고 저는 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06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면 학교 앞에 미리 와 있는 독서실 차량을 타고 바로 독서실로 도착을 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서실 차량을 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만 되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거 그냥 문자 하려고 갖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발견 즉시 압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런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이 항상 집을 걸어 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실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예.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똑같이 한 10시 반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아니라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들어가면 책상이 5, 60개 정도로 쭉 채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입구에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진 안쪽 구석 자리에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도착했을 당시에 학생들 몇몇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때 책상에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백색 소음이 나는 알아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경, 그래서 안경.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음이나 뭐 볼펜 떨어뜨리는 소음 이런 것에 민감해서 저는 이어폰을 항상 그 MC 스퀘어에 꽂고 그걸 소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책상 스탠드도 갑자기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찰나에 이어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어폰을 뺀 채로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천둥도 치고 있고 비가 엄청 퍼붓는 소리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불이 꺼졌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어둠 속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 자세로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독서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저씨 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여자 방에 학생 혼자 있네. 지금 정전이 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독서실 차량 1층에 대기해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짐을 뿌리고 1층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잠깐 차 타러 가는 순간에도 옷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아파트에 학생들을 내려다 주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라인 앞에 멈춰서서 뛰어서 바로 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1600 몇 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하고 탁 제가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9층에서 내려가는 표시로 대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분, 2분, 3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고장났나 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 분노, 막 답답함 이런 뒤섞인 감정으로 다시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예. 1600 몇 호 이렇게 입력해서 엄마한테 호출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1600 몇 호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눌리면 원래는 노래가 나오면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1600 몇 호 호출 또 꺼졌어요. 뭐야 이것도 고장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나 절대 못 올라가면서 절대 계단으로는 저 혼자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파트의 그 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새벽에 절대 저기로 혼자 걸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콜렉트콜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달려간다 해도 쫄딱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뒤엔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을 것도 없고 또 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16층까지 혼자 올라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미쳤어. 짜증나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계단 참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뭐 고장난 자전거도 있고 괴종시계도 있고 뭐 아기 용품들이나 쓰레기들, 뭐 죽은 나무들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 쭉 올라갈 때 8층 계단 참청도 가니까 9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오.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살금 보니까 다행히도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채로 고장이 나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불빛이 저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열려있는 채로 뭐 내부가 깜깜한 상태면 더 무서웠을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9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돌아 올라가려는 찰나에 저는 갑자기 저희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첫 차를 맞추려면 보통 뭐 4시, 4시 반 엄청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면 새벽 출근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아빠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버스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스케줄을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아빠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있는 AS 연락처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올라가서 경비실 호출을 한 다음에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빠가 떠오르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내부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닫혀있는 바닥에 딱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녹색 막대기 같은 게 끼어서 고장이 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색 비녀였어요. 비녀. 비녀? 머리 꽂는 거? 네, 네네 맞아요. 쪽머리 할 때 할머니들 예. 쓰는 거. 비녀 끝이 약간 뭉툭하게 유리가 파츠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 참이랑 그쪽에 껴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주워들어서 아니 갑자기 웬 비녀가 여기 껴있어? 딱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도미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엄마가 9층 계단 쪽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길래 저는 엄마 보자마자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찡찡댔죠. 엄마, 아니 엘리베이터에 이게 껴있어서 나 진짜 못 올라가고 1층부터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어. 막 이렇게 찡찡댔어요, 조용조용하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제 쪽으로 딱 다가오면서 비녀를 딱 보시더니 그거 903호 할머니 거야. 903호 할머니가 어쩌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 초인종에 올려놔두고 얼른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그 당시에도 엄청 늙으셨던 한 90대 가까이 보이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가디건에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후 쪽머리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자매가 할머니를 뭐 공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아유 너희들 자매끼리 보기 좋아, 너무 예쁘다,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갖고 계시던 간식을 나눠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뭐 너희들 교회 다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여기다가 이 새벽에 떨어뜨렸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저는 무서운 게 가라앉아서 엄마 뒤로 쫓아서 집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오는 한 2시까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드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거의 2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둘째 딸이 안 왔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가 9층의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 있는 걸 보고 불이 나게 계단으로 내려오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 맞았는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빨리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실에 가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독서실을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건을 겪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신촌 부근에서 자취를 했고 저희 동생 3살 터울 여동생 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채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걔는 논현동 인근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고 항상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방학 때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수다 떨면서 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올빼미처럼 또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날도 저랑 동생이 새벽 2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앉아서 수다 떨면서 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언니 배고픈데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가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조심조심 갔다 오자.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예. 그때가 아마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랑 동생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거울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냐면 9층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추면 층을 말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야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있던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사실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범죄, 뭐 흉악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서 눈을 딱 마주치고 동그랗게 뜨고 9층입니다 하고 열리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니까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라인에 사시는 머리 깔끔하게 빗으시고 가디건 입으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님이 타 있는 저희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니 그 버튼이 있는 곳에 바짝 붙어 서서 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뒤태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짙은 초록색 가디건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추를 다 채우시고 월남치마라고 해서 발목까지 오는 그 긴 치마 치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으셨고 머리는 그 옥색 비녀 엄청 단정하게 딱 쪽집은 스타일 예. 그대로 딱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가 이 새벽에 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으셔?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용히 있다가 16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내리기 전에 겸연쩍으니까 할머니를 살짝 제가 돌아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희의 가슴이나 허리 쪽? 그 정도의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틀니를 빼면 노인분들이 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입이 되잖아요. 그 입으로 계속 뭔가를 오물오물오물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저랑 동생은 시선을 교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 같았거든요. 느낌이. 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야 완전 쫄았어 우리. 할머니 뭐야? 왜 타셔? 막 이러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간 거를 보고 야 귀신 아니다. 1층까지 내려갔으니까 귀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야 막 이런 수다를 또 떠는데 갑자기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떠오른다는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는 버튼 누르려다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면
9층도 내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층에 한번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한 개 딱 눌렀던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깜빡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근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야밤중에 혼자 어디 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혼자 새벽 기도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엄마는 출근하셨다고 오시고, 저희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는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냐 세상이? 어딜 나갔다 돌아와? 하면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예. 저랑 동생은 2학기 공부를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을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모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저땠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낮에 전화를 걸었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야 도민호야, 너 그때 할머니 봤다고 했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너희들 그때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봤다고 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여름방학 때니까 한 7월 아니면 8월 그때겠지? 이렇게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아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좀 정색하면서 물으시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엄마 잠깐만, 내가 그때 체크카드로 과자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내역을 봐볼게 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문자를 딱 더듬어 보니까 8월 며칠 딱 그렇게 결제 문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카드 쓴 거 보니까 8월 며칠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일단 너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조심히 행동하라고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왜? 뭔 소리야?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지? 돌아가셨어? 아니 그냥 말 들어. 너네 둘 다 공부 끝나면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알았어?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러면서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엄마가 이런 일은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그날 저희 둘 다 별일 없이 지냈고, 엄마한테 자꾸 그 얘기를 전화로 물어봐도 엄마가 약간 만나서 얘기해, 뭐 얘기를 꺼내지 마, 좀 이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가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왔고, 늦게나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할머니 왜 물어봤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9층에 할머님을 항상 같이 부축해서 다니는 손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님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반찬을 사가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셨는데, 9층 할머니 따님분이 곧 이사를 가신다고 집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 왜 이사를 가? 이렇게 했더니 그 따님분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엄마는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분께서는 할머님이 몸이 여름 되기 전부터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여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듣는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은 새벽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전부터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은 안 꺼내시고 아유 애도표하시면서 그러면 할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들 방학은 7, 8월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일단은 할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시고 예.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니야 엄마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머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할머니 옷차림새 머리 빗어 넘긴 거 그리고 할머니가 입으로 뭘 씹고 계셨던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마 입을 오물오물 하셨다면 뭔가를 씹는 느낌이니까 할머니가 아마 6월에 돌아가셨으면 너희들이 봤던 8월 정도가 한 49제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집에서 뭐 잘 가셔라 어머님 이러면서 제를 올려놨다거나 뭐 음식을 올려놨다거나 하면 그 새벽에 잠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맞아 엄마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8월이니까 엄청 더워서 동생은 민소매 옷을 입고 저는 짧은 반바지에 짧은 반팔 이런 차림이었는데 할머님은 그때 긴 가디건을 목 끝까지 채우시고 그 두꺼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무서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그 옷차림새가 계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뭐 영안이 있다거나 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독특한 체험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할머님을 뵌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도미노님, 그러니까 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이랑 또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할머님의 얼굴도 기억이 정확히 나세요? 할머님이 항상 다정하신 분이셔서 네. 웃는 상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도 있었고 빼고 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통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약간 그 표정이나 시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힐끗 봤을 때도 시선이 그냥 멍한 상태셨고 이분께서 하면서 뭔가를 오물오물 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머님이 약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고 그 찬빛 같은 걸로 정말 곱게 빗어 올렸던 그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이보리색 치마, 짙은 초록색 가디건 다 기억이 나요. 원래 대부분은 귀신을 목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런 귀신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추워진다,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서웠다 뿐이지 뭐 추워진다는 그런 감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이 내려가는 것까지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귀신 아니구나, 귀신 아니었어 이랬던 적 기억이 있어요. 야, 도미노님 진짜 이야기 미친 듯이 잘하신다. 그랬나요? 와. 너무 떨려서. 이게 떨린 거예요? 그럼 네, 안 떨면 너무 심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로 능력이에요. 예. 목소리도 네,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 어떤 분이 이영애 목소리라고 하셔서 저도 뭐 이영애 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말투가. 극찬입니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도미노님, 이게 또 참여자분들이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만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겪길 바래요. 또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무서웠던 것도 사실 귀신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그냥 좀 무서웠던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귀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무서웠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미노님, 네네. 그 본인만 무서웠는지 한번 저랑 이야기 따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미스테리한 일이나 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거 있으면 한번 저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뭐, 따로.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몰입이 너무나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소름 돋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묘사를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와, 그 할머님 또 49제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로 보신 분들은 특히나 동생이랑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맨정신에.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